안녕하세요. 이용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비즈니스 빌딩 세미나 8주 과정의 제4강 Contact and Invite, 그래서 효과적인 접촉과 초대,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8단계 중에서 액티비티 루프에서는 두 번째 단계죠. 지난주에 우리가 명단을 작성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락을 해서 만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것입니다. 간단히 또 지난주 복습 한번 해보죠. 명단 작성이 왜 중요하냐? 결국에 넘버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우리가 찾는 그 선별 명단, 적어도 이 1인 기업가로서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리스트에 올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명단은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다. 그리고 내 기준으로 미리 판단하지 말자. 내가 판단했을 때 저 사람에게는 아메이 사업이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이란 거죠. 상대방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Time rich, friend rich, money rich. 그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선별 명단이 중요하고, 우리는 그래서 리더 찾기 게임을 하는 것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절대 불쌍한 사람한테 아메이 전달해서 성공시켜야지, 이런 생각은 그건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회사가 얘기하는 비전이 있죠.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돕는 데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로 돕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돕는 방법에서 이 비즈니스가 사업적으로 어프로치가 되면 좋을 것이고,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내가 이룬 성취로 인해서 그걸로 나누는 형태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아까 또 우리 숙제 발표하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핵심입니다. 세 사람 소개받는 거, 이 비즈니스의 제일 큰 매력이죠. 나의 명단만 가지고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사람의 명단이 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4강 효과적인 접촉과 초대인데요. 결론을 먼저 딱 세워놓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요거는 적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컨택을 우리가 할 때 그 목적은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하든 카톡을 하든 그냥 텍스트를 보내든 컨택을 하는 그 목적은 만남의 약속을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만남의 목적은, 만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만난 그 자리에서 어떻게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팅으로 연결하기 위한 초대, 만남의 목적은 초대이다. 이 문장을 꼭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컨택의 목적은 만남이고, 만남의 목적은 초대이다. 작성된 명단을 가지고 연락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사실은 전화로 컨택하는 것만 우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문자 메시지는 그렇게 많이 활용들을 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SNS가 훨씬 더 툴로서 많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직접적으로 각자의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본업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전화가 하기 불편한 경우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텍스트까지 포함을 해서 텍스트와 전화 통화,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학적으로 부등호로 이렇게 표시한 건 어떤 의미냐 하면, 효과가 아무래도 문자로 하는 문자보다는 소리가 낮고, 또 목소리보다는 직접 만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부등호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루에 5통화를 하는 습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요일을 빼고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30통화가 되겠죠.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전화를 하는 거죠. 주간 일정표. 저희 팀에서는 쓰는 게 이제 고개로 노트라고,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Thinking Big 그룹의 LOS별로 수석 다이아몬드들 대표로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시스템 미팅을 했었는데, 거기서 6개월 정도 걸려서 만든 게 그 당시에 고개로 노트입니다. 굉장히 비즈니스에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것을, 저는 그걸 이제 한국에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저희 팀에게 별다른 걸 만들지 않고 그걸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주간 일정표에 보면 그 날에 그 빈칸이 5개가 있어요. 5명의 이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말이 가기 전에 다음 주에 만날 사람들의 명단을 내가 미리 적어 놓는 거죠. 컨택할 사람의 명단을. 그렇게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하는데, 그날 기분에 따라서 오늘 누구한테 연락해 볼까, 이게 아니라 작성된 주간 일정표에 미리 작성돼 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 명단을 작성하다 보면 우리가 평소에 안 만났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 정말 오랜만에 연락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FORM, 줄여서 하면 폼이라 그러죠. 폼에 의해서 통화 원고를 미리 작성을 하면 좋다. 왜냐하면 내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화를 걸라고 걸었는데 괜히 떨리고 이러면서 전화가 그죠? 전화기가 괴물처럼 보이고 때로는 상대방이 전화를 안 받으면 오히려 마음의 안도가 되고 이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폼에 따른 FORM에 따른 기본적인 통화 원고를 간단하게 키워드 위주로 작성을 해가지고 통화를 하면 좋은데 오랜만에 소통을 하니까 가족에 대한 안부를 묻죠. Family, F는 Family입니다. 그 다음에 O는 Occupation, 직업에 대한 부분이죠. 직장이 됐든 자영업이 됐든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요즘 하는 일이 어떠냐? 경기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장사 잘 되냐? 혹은 직장에 별일 없나?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recreation, 여가의 시간 어떻게 보내는지 아이스 브레이킹의 효과도 있지만 상대방의 시간 관리에 대한 걸 내가 파악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어느 시간대에 만남을 가져가면 좋을지 컨택에서 만남으로 연결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내가 캐치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시지 마지막에 이제 약속을 잡는 메시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Family, Occupation, Recreation, Message 이렇게 해서 FORM. 그래서 상대에 따라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해서 짧은 원고를 작성을 해서 전화를 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화로 이렇게 절대 사업을 오픈하거나 사업 설명을 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고 이건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2분 이내로 통화를 종료하십시오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간 제거하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짧게 통화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막 수다를 떨고 이렇게 길게 통화하고 아주머니들 많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그래서 만나서 몇 시간 수다 떨고 못한 얘기는 또 전화로 하자 그러고 그런 패턴이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바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2분 이내로 통화를 하는 것이 좋고 통화가 길면 왜 그러냐, 뭐냐, 아메이냐, 다단계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화를 그쪽으로, 전화상에서 그런 쪽으로 대화를 이끌지 않기 위해서 짧게 통화하는 것. 그 전화하는 목적은 바로 만남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게 목적이다. 전화를 해서 약속이 됐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약속을 해서 만났을 때 제일 비즈니스를 오픈하기 편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카탈로그나 사업 설명 자료, 플랜시트 같은 걸 미리 준비를 해놓고 제일 필요한 게 이제 명함이죠, 명함. 명함을 먼저 상대방한테 권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바로 박혀 있는 명함도 괜찮고요. 혹은 여러분 선호도에 따라서 아티스트나 뉴트릴라이트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선호하는 건 아메이입니다. 상대방이 제일 잘 아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선명한 아메이 로고가 찍혀 있는 명함을 저는 선호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상대방한테 명함을 딱 주면 거기서 이제 명함을 받는 상대방의 표정, 눈빛을 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에 대한 게 감이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 쭈삣쭈삣하면서 말 안 하는 것보다 명함을 딱 들이미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건 제가 28년 동안 하면서 검증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를 힘들게 오픈하잖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비즈니스를 힘들게 오픈해서 그분이 시간을 오래 걸려서 아주 힘들게 후원이 됐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분이 후원이 되고 나서 본인이 사업을 할 때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후원받은 형태로 후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올바른 방향이 설정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속도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내가 이런 걸 쭈삣거리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만났을 때는 바로 명함으로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게 좋다. 그래서 명함을 건네보면 상대방의 반응 중에 대부분 보면 네거티브 아니면 포지티브일 수도 있고 잘 모르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메이를 전혀 못 들어본 사람은 한국 사람 중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요때 제일 중요한 게 요 방식이죠. 많이 듣고 적게 말한다.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한다. 그래서 이걸 우린 70대 30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여기서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가 미팅에서 배운 지식이 있죠. 그리고 열정이 있죠. 내가 배워서 갖고 있는 열정은 있는데 내가 실제로 상대방을 만나보면 상대방은 내가 아는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감정적으로 흥분을 해서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르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막 내가 가르치려고 들고 막 이렇게 해서 논쟁을 해버리고 이런 경우를 만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70대 30 법칙 거의 다 보면 먼저 말하는 사람이 끝에 가면 집니다. 여러분 토론하는 것도 한번 보세요. 목소리 큰 사람, 먼저 말하는 사람,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걸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들어주고 나서 나중에 몇 마디 조근조근 얘기해서 결론 짓는 게 훨씬 낫죠. 그죠? 그래서 많이 듣고 적게 말한다.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한다. 듣는 걸 잘 해주시면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데 인정을 받는 경험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 상대방의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경청하고 그 경청 가운데서 상대방의 니즈를 찾아내는 것, 이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거티브의 반응이 나왔을 때 혹은 엉뚱한 얘기, 옛날 아메이 얘기하고 막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상대방한테 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아메이로 상대방을 아메이 지식으로 박살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싸움을 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실제로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아는 게 더 많잖아요. 아메이에 대해서는. 근데 말싸움에서는 이기고 그 사람을 잃게 되죠. 그래서 절대 싸울 필요 없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Feel, Felt, Found 법이라고 그럽니다. Feel, Felt, Found 법.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들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felt, 과거형이죠.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나도 너처럼 생각했었다. 이겁니다. 근데 found, 내가 이러이러한 걸 발견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 feel, felt, found 법은 아메이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기도 하지만 일반 사회생활에서의 대인관계에서도 이 feel, felt, found 법을 활용하시거나 또 자녀와의 대화에서 이 feel, felt, found 법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가 적을 만들지 않고 친구를 만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feel, felt, found 법이다. 그래서 이 대화법에서 두 가지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는 질문으로 답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당황스러우면 다시 질문을 하죠, 상대방한테. 그래서 실제로 우리 비즈니스에서도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질문으로 답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야, 그거 다단계 아니야? 그랬을 때 우리가 다단계가 뭔데? 이렇게 다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그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얇은 지식이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다단계가 뭔데?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대답을 제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목적이 하나가 있고 내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내가 그 다음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저는 1:1 쇼더 플래닝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게 그 대목입니다. 아메이 제품을 사용해본 경험치에 대한 확인,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해본 경험 혹은 미팅에 참여해본 경험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 이렇게 해서 그 과거에 그분에게 스쳐 지나갔던 아메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보고 그걸 파악한 다음에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1:1 쇼더 플랜을 하고 이런 방법들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택의 목적은 만남에 있다 그랬고 만남의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미팅 초대, 그죠? 초대.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미팅이든 이 줌 미팅이든 미팅에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팅을 초대할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기왕의 미팅에 사업적인 미팅이죠. 초대를 한다면 가능하면 배우자를 동참해서 부부가 같이 듣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실제로 보면 배우자 중에 한 사람에게만 비즈니스가 전달이 됐을 때 그게 나머지 배우자하고 그 부부 싸움으로 연결되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그 눈높이의 차이 때문에 그걸 깨는데 첫 단추를 그렇게 꿰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부부를 함께 동참을 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둘 중에 한 사람이 비전을 보고 한 사람이 서포트가 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죠. 대체로 보면 이게 뭐 꼭 천편일률적이진 않습니다만 그냥 대체로입니다. 부부의 경우 여성들이 이렇게 감성적으로 비즈니스를 잘 받아들이고요.
남성들이 이제 이성적으로 잘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제 동참이 됐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다. 3, 4배를 초청하라는 의미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넘버 게임을 하는 겁니다. 횟수에 도전하는 일을 넘버 게임을 하기 때문에 내가 딱 3명 초대했는데 그 딱 3명이 와서 딱 3명이 비전 보고 딱 3명이 결단해서 딱 3명이 플래티넘이 돼서 딱 내가 에메랄드 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난다는 거지. 절대로 안 일어나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꼭 미팅에 한 명을 초대하고 싶어. 그러면 4배수 법칙 4명 정도를 내가 트라이를 하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 이 미팅에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성공적인 미팅에서부터라도 미팅에 조인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4분한테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중에 한 분 정도는 초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미팅에서는 우리가 복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프라인에서 미팅도 그렇고 지금 이 줌 미팅에도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미팅은 사실 모든 미팅이 실제로 기존 사업자들을 위한 미팅이지만 신규 새로운 분을 초대하는 데 우리가 포커스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신규 사업자들이 들어와야지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복장이나 표정이나 쓰는 말투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 기업가, 내가 사무실을 갖고 가게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상의 상태로 있는 걸 보여주는 거 굉장히 좋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장을 입는 게 우리도 좋고 또 그분들에게도 권유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먼저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이라면 굉장히 확률이 높은 분입니다. 복장을 어떻게 해야 돼? 간혹 여러분 경험하실걸요. 그죠? 어디 초대를 했을 때 뭐 입고 가야 돼? 그러면 그런 정장을 권유하시되 그런 분들은 아주 그 루커, 가능성이 많은 포텐셜이 있는 그런 미래 사업가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화를 길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길게 얘기하다 보면 아메이를 얘기하게 되고 왜냐하면 아메이를 감추려고 감추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얘기는 만나서 해야 되니까 전화로 길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분명히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어요. 저는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비전을 서울에서 받고 고향이 부산이어서 부산의 친구들에게 제가 전화로 트라이를 해봤는데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전화로 사업 설명은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화는 짧게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전 요 대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메이를 작게 만들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사업이라고 말할 약간의 부엌거리 같은 느낌으로 어프로치하지 마시고 또 몰래 접근하지 말고 뭐 인터넷 사업이니 뭐니 이런 이상한 말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메이를 명함을 가지고 정확하게 오픈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떠보듯이 얘기하지 말 것. 요거 굉장히 많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이 그 네거티브 노후를 살살 받기 위해서 노후를 그러니까 세게 안 맞고 살짝 비켜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죠. 아, 내가 요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아. 근데 네가 한번 듣고 좀 네 의견을 좀 말해줘. 요런 식의 방식들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나도 확신이 없는 일을 그 사람한테 권하는 일이고요.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다른 잡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일말이라도 상대에게 어떤 페이크, 속이는 느낌을 주는 말과 행동은 절대 하지 말자. 저는 그걸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올바르게 다가가는 자세를 한번 보시죠. 전문가의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당당한 자세, 파스처라 그러죠. 파스처. 그래서 그 당당한 자세는 겸손 플러스 당당함입니다. 내가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은 거죠. 그런 자세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내가 기회를 주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최고의 사업이라고 내가 신념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내가 하는 일은 뭐냐? 자유와 풍요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 경제복음, 건강복음을 전하는 전도사. 우리가 취급하는 아이템은 건강과 미용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최고의 제품들이죠. 그래서 건강과 미용에 대한 기회, 그분들에게 그걸 웰빙에 대한 걸 기회를 줄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 최고의 사업의 기회를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주는 위치에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 관계에 있어서의 주도권, 영어로는 이걸 relationship dynamics라고 그럽니다.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 제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제가 이제 relationship dynamics를 그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관계 역학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을 지배하는 그런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제 관계 역학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기본적인 그 관계라고 하는 게 신뢰라든지 상호 존중이라든지 그리고 공유 가치를 기반으로 구축이 되는 것이다. 저는 여기서 공유 가치라는 표현에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shared value. 그 사람과 내가 나누는 그 공유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 건강, 미용, 부, 그죠? 그것도 그냥 돈 버는 게 아니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해서 함께 윈윈을 하고 그 수입의 특성이 매달 평생 증가돼서 상속될 수 있는 그 멋진 비즈니스의 기회, 인쇄적인 수입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공유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 혼자 그냥 일방적인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대목입니다. 잘 보세요. 상대방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메이 명함을 딱 내었을 때 혹은 카탈로그를 들이밀었을 때 상대방이 나오는 그 반응에서 부정적인 반응이거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화법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의 니즈, 필요성을 끌어낼 수 있고 혹은 최소한 이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호기심이 그분이 발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상호 간의 공유 가치가 생기는 거죠. 나한테만 있는 가치가 아니라 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니즈에 의해서 상대방이 몸이 달아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 번만 들어오죠. 이런 건 정말 절대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팅에 야, 한 번만 내 얼굴 봐서 한 번만 따라가 줘. 이런 방식은 뭐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구걸하면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소비자한테 대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을 전달하는 소비자에게는 우리가 그 눈높이로서 소비자를 케어를 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됩니까? 낮은 자세로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죠. 근데 상대방에게 비즈니스를 전달하는 상황으로 이게 턴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주도권을 발휘해야 되는데 야, 내 얼굴 봐서 한 번만 가서 들어오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는 상대방이 이 사업을 절대 크게 볼 수 없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공유 가치가 아니죠. 나의 가치 때문에 나의 필요성에 의해서 상대방은 이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관심 있는 부분이 아메이에 다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필요한 그 뭔가가 대화를 해보면 아메이에 답이 다 있거든요. 그걸 찾아줘서 아 그래? 해서 그 사람이 자기 걸 찾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상대방의 니즈를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발이 되면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또 이성관계, 그 처녀 총각들 연애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몸이 다르면 페이스가 말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스폰서에 대한 자랑을 내가 잘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 야, 나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좀 소개시켜줘봐. 이런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잘 하시면. 그게 그래서 효과적인 단어, 용어, 표현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연습해서 써야 되는데 제가 이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걸 어디서 배워요? 미팅에서 배워요. 아메이는 우리가 성인이 된 이후에 배우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아메이로 배우지 않죠. 물론 2세 사업가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성인이 된 이후에 배우죠. 그래서 모국어 배우듯이 어릴 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앉아서 배운 모국어는 특별히 공부 안 해도 배워지잖아요. 하지만 어때요? 외국어 공부는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는 내가 학교 가서 배우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인이 될 때까지 아메이를 몰랐어요. 제도권 교육에서도 안 배웠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대방의 니즈,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 표현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디 가서 배우겠냐고요. 미팅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팅에 나와서 배운 말을 내가 현장에서 써먹는 거, 써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연습에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절대 실수 안 할 테야. 나는 완벽하게 짠 해가지고 짠해서 딱 뚜껑 날려서 딱 비전 보게 해서 딱 성공시켜야지.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역삼각형 제가 보여드렸죠. 넘버 게임에서 다 걸러지게 된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도 이제 실력이 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팅을 사수하는 것은 우리가 눈과 귀를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내가 자극을 받아서 그걸 이 뇌 안에서 내 걸로 만들어서 다시 내 입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팅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해서 관계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표현들을 우리가 미팅 안에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걸 절대 연습해서 마스터해서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연습과 실전에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반복하시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어버버하죠. 처음에 어버버합니다. 저도 진짜 제 입을 정말 많이 때렸어요. 처음에 잘 못해가지고 혼자 집에 돌아오면서 머리도 지워봤고 입도 때리면서 야, 그때 이런 말을 했어야지. 그죠? 미팅장에서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은데 내가 실제로 만나보면 또 엉뚱한 소리하고, 분명히 스폰서 시스템에서 배우기는 70대 30이라고 그러는데 또 내가 흥분해가지고 막 내가 아는 아메이 막 거품 물고 얘기하고 그런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도 실전을 반복하면서 훈련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어느 날 진짜 번개 맞듯이 짠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런 미팅에 나와서 배운 걸 밖에 나가서 한마디 해보고 또 실수해보고 조금씩 하면서 내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자신감이 향상이 되죠. 자신감이 향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정이 생겨요. 진짜 열정. 그래서 그 열정이 생기면 그 뜨거움이 상대방한테 이렇게 전파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남과 초청의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개인적인 만남은 이 2대1 미팅과 1대1 미팅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2대1 미팅의 경우는 초기 사업자의 경우 내가 스폰서와 함께 누군가를 만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내가 리더가 되어서 파트너를 동행 후원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가 이제 2대1 미팅이 되는데, 요때 이제 사전 작업들이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다이나믹, 주도권을 내가 가져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몸이 닳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스폰서와 어떤 프로스펙트를 만나게 할 때는 그 프로스펙트를 스폰서한테 자랑할 일이 아니라 스폰서에 대해서 그 프로스펙트에게 에디파이를 충분히 하시는 거. 이게 내 사업을 키우는 최고로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너와 함께 할 때는 내가 그 파트너가 그런 상황을 못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충분한 스폰서 에디파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폰서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짠하고 판을 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대화로서 잘 풀어낼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개의 그 관계에 있어서 2대1 미팅, 그리고 플랜을 전달하는 플랜 시트를 가지고 사업 설명을 하는 기회가 생기게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 설명에서 내가 그 사람의 비전을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약간의 설명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목적이 뭐라고요? 미팅 초대를 하는 것에 주목적을 둬서 그 약속을 컨펌하는 거,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내가 조금 구력이 쌓이게 되면 스폰서의 도움이 없어도 혼자 할 수 있죠. 그죠? 1대1로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상대방 눈높이에 맞춰서 그분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내가 먼저 들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들어서 상대방의 니즈에 맞는 제품이면 제품, 사업이면 사업, 철저하게 그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시간과 경험이 쌓일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1대4 미팅. 1대4가 뭘까요? 동창회 같은 데 가서, 아니면 백일잔치 이런 데 가서 사람 많은 데서 막 아메이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다. 상대방이 내가 아메이를 하고 있는 걸 알아서 많은 사람 앞에서 질문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따로 약속을 잡으셔야 되죠.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면 따로 만나자 해서 약속을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미팅이 요거 아니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가 오픈 미팅이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미팅인데, 요거 주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5강 성공적인 미팅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콜드 컨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콜드 컨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콜드 마켓이 있고 웜 마켓이 있고 핫 마켓이 있어요. 웜 마켓은 뭐냐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죠. 나를 아는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프리젠테이션을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콜드 마켓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이 콜드 마켓에 겨냥한 컨택이 콜드 컨택이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알리는 걸 이제 콜드 컨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핫은 뭘까요? 이미 기존 커스터머, 나로부터 이미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은 이제 핫 마켓이 되는 겁니다. 콜드 컨택과 웜 컨택에서 효과는 당연히 웜 컨택이 낫죠.
근데 오히려 아는 사람한테 거절받는 게 자존심 상한다고 웜마켓을 컨택 안 하는 룰을 범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효율적으로 봤을 때 콜드 마켓에 있는 사람들에게 콜드 컨택을 해서 그 사람들이 릴레이션십을 형성해서 웜 마켓으로 넘어올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이 진짜 없어. 우리 교포분들 한국에 와서 중국 교포분들 한국에 오셔서 아는 사람 없어. 이때는 콜드 컨택 많이 해야 되죠. 저희도 마찬가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럴 때 콜드 컨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웜 마켓이 있는데 웜 마켓을 방치하고 콜드 마켓을 찾아다니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왜? 그 웜 마켓에 있는 누군가가요. 내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가 아닌 누군가의 소비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꼭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저는 웜 마켓을 먼저 권유를 해드리고 없으면 콜드 마켓도 가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LA 피트니스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가 이제 콜드 컨택을 해서 콜드 마켓 여기 매니저한테 얘기해서 부스를 설치를 해서 우리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 저희도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함께하는 파트너도 마찬가지 지금 엑세스 옷 입고 이렇게 해서 엑세스하고 뉴트릴라이트 제품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LA 피트니스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도 조인해서 미팅에 참여하고 있는 브론즈 빌드하는 20대 아가씨인데 실제로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웜마켓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시간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횟수에 도전하는 일이다. 흔히 화투에 비유할 때는 48장 안에 광이 꼭 5개는 있다는 겁니다. 뒤집다 보면 광이 나온다는 거죠. 마찬가지 52장의 포커 카드 중에서 4개의 에이스는 있다는 거죠. 야구에서 도루왕인 사람들 보면 도루에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한 게 훨씬 많고 홈런왕이 홈런보다 삼진을 훨씬 많이 당한다. 그리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1만 번 이상의 실패를 했다. 자동차 세일즈맨이 20번 접촉해서 한 대를 팔고 텔레마케터가 100번을 전화해서 한두 건 성공하고.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10%의 가능성을 보고 도전을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은 90%의 가능성을 보고도 그 10%의 리스크를 생각하고 도전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는 일 자체가 뭐라고요? 횟수에 도전하는 일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보여드린 거죠. 그죠? 내가 작성된 명단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다 보면 그 중에서 점점점 걸러져서 나중에 리더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소수의 리더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1.4 밀리언의 파트너를 만들어내신 분도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성공적인 미팅을 하기 위한 접촉과 초대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컨택의 목적은 만남이고 만남의 목적은 초대다. 그리고 횟수에 도전하고 과정을 즐기시라. 왜냐? 이 횟수에 도전하면서 우리가 걸러지는 게 되는데 그 과정을 즐기라는 건 뭐냐면 그 우리가 과정 속에서 제일 많이 받는 게 거절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예스보다 노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알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횟수를 채워내셔야지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3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횟수에 도전하고 그 거절을 받는 그 과정을 즐겨서 그 횟수를 채워내서 그 합으로 성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4주차 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사업을 알아본 초기 사업자 기준으로 적합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제품 매형 체크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자. 그래서 현재 카탈로그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내가 현재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동그라미로 한번 쳐보시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넘버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아직 마음은 있지만 못 쓰고 있는 것들이 있으실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하셔서 그 리스트에다가 언제 내가 이걸 사겠다라고 하는 걸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y Best 20 나의 최대 제품 20가지 아메이 제품 직접 만드는 것만 해도 450가지인데 그 수많은 제품을 우리가 다 마스터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써보고 남한테 알려본 제품들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20개를 한번 선정해 보셔가지고요. 그걸 내가 그냥 툭 치면 나올 정도로 1분 전후로 해서 내가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준비하시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숙제고요. 나머지 숙제들은 루틴입니다. 기존 소비자를 잘 팔로우 하셔서
해 나가시고 또 신규 소비자도 2명 만드시고 그럼 기존 소비자 계속 2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앞에 했던 소비자에게는 뭘 해야겠습니까?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서 그 다음 제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분들을 미팅으로도 연결시키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